진리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함이나 안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리는 당신이 애써 쌓아올린 세계관이나 안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신 진리는 마치 강물이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듯 끊임없이 밀고 나갑니다. 때로는 진리가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져 마치 복부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충격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 뒤에야 말이죠. 20세기 가장 심오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런 불편한 진리를 전하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의 명언 중에서도 처음엔 마치 따귀를 맞은 기분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등대처럼 저를 이끌어준 3가지 명언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명언은 저에게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 명언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으며, 세 번째 명언은 행동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명언들은 마치 심리학적 대장 내시경 같았습니다. 듣는 순간 불편하고 내면 깊숙이 파고들며 때로는 내가 침범당한 듯한 기분이 들게 했죠. 하지만 결국 그 불편함을 통해 저는 제 삶을 새롭게 비추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적 성장과 영적 여정을 돕는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칼 융의 첫 번째 명언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명언은 바로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입니다. 이 짧고 단순한 문장이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제 문제들을 피해 도망치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특정 감정이나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며 모른 척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 융의 이 말은 마치 벽돌로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정면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포, 분노, 슬픔 같은 감정들에 저항하면 할수록 그 감정들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옥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비치볼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비치볼을 물속에 억지로 누르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잠깐 동안은 물속에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 비치볼은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물 위로 튀어오릅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면 깊숙이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더 큰 압력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드러나곤 하죠. 그런데 칼 융은 단순히 관찰만 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의 방향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해결책은 바로 저항의 반대, 즉 수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수용이라는 말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기하라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수용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용이란 지금의 상황을 좋아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감정을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감정들이 저를 지배하던 힘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불편함에 몸을 기울이는 순간 에너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폭풍처럼 느껴졌던 감정들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칼 융은 이 명언을 더 발전시켜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단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들은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의 주목을 받으려 합니다. 저항은 마치 불길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감정을 밀어내거나 진실을 부정할 때마다 그것들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반면 수용은 그 감정들을 녹아들게 하고 통합하게 하며 결국엔 그것들이 지혜로 변하게 합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마주하는 대신 일과 온갖 산만한 활동들로 그 감정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불편한 감정들과 마주 앉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억압했던 감정들은 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저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기 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불편한 감정과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항할수록 그 문제는 커진다는 것, 그리고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명언은 바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변장한 채 우리 자신을 수없이 다시 만난다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딘가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들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저 자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문제지 그게 어떻게 나와 연결될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을 곱씹어 볼수록 점점 더 큰 공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결국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와 상호작용은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불편한 진실들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의 거만함, 고집, 혹은 의존적인 모습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그들의 그 성질이 내 안에도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불편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반영들을 마주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짜증스럽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주는 우리가 외면해온 우리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상황과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에게 늘 인정을 구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미치도록 짜증나게 만든다고 해도 그들을 단순히 귀찮은 존재로 치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저 행동이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할까? 혹시 나도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놀랍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짜증을 느끼는 특성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서 아직 인정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다소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초점을 남을 탓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삶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당신의 불안을 자극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치 거울을 들고 당신에게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갈등과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지?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했죠. 그 결과 제 인간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저에게 일종의 스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직면해야 할 제 자신 안에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그 배움이 고통스럽기도 했고, 다른 때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지만, 모든 경우에서 그 배움은 저를 성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잠깐, 이 통찰들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콘텐츠를 공유해보세요. 또한 저희 아레볼루션 채널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감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격려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명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으로부터 거부된 것은 세상에서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억압한 자아의 일부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사건이나 경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우리가 외면했던 부분과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삶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결국 나의 책임일 수도 있다니?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융이 정말로 심오한 진리를 짚어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랫동안 불안이라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이 감정을 무시하고 충분히 오래 버티면 저절로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을 애써 외면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외부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복잡한 인간관계, 심지어는 무작위적인 사건들까지도 불안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회피하려 했던 것과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야. 칼 융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일부를 거부하면 그것을 정신에서 쫓아내어 외부 세계로 내보낸다. 그러면 그것은 외부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듣기에 분명 불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 내면의 책임을 지도록 이끄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벌이 아니라 저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기 위한 교훈이라는 것을요. 이 명언은 칼 융의 또 다른 통찰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끌 수 있다. 만약 특정 사람이나 상황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짜증나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시킨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거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삶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신 삶이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도전과 좌절은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초대장이 됩니다. 제 경우 불안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상, 마음 챙김, 식단 조절, 심지어는 사이키델릭 치료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저는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부하고 억눌러 왔던 것들과 마주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분노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분노를 억누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며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등, 좌절, 혹은 긴장감과 두통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분노를 거부할수록 결국 그 분노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허용할 때 비로소 그 분노는 파괴적인 힘을 잃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보내진 지혜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감정적 도전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마무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칼 융의 3가지 명언.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변장한 채 우리 자신을 수없이 다시 만난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거부된 것은 세상에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단순한 말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3가지 명언 요약입니다. 첫째, 저항은 고통을 키울 뿐입니다. 수용이 해답입니다. 둘째, 삶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짜증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내면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내면에서 거부한 자아는 외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 3가지 진리는 우리가 외면했던 것을 마주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배움과 성장을 위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외면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 명언들은 우리가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강력한 진리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불편하고 심지어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언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 말들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칼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의 초대장을 건넵니다. 그 초대장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저항하는 것을 멈추라.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모든 스펙트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라. 진정한 자유는 우리 자신 안의 불편한 부분들을 피해 다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그 불편함을 통합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결국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찾아옵니다. 삶은 우리가 외면하려 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 보여주며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으로 이끄는 여정입니다. 칼 융의 명언들은 바로 그 여정에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신호들을 마주하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맞닿는 부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성장하고 서로 공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더 깊은 의식, 내면 성찰,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탐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곳은 영혼을 위한 성찰, 강력한 영적 안내, 그리고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